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의 송호성입니다. 여러분 원자력 하면 어떤 생각 드시는지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하다.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제 원전은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싫어하거나 또 반대하기보다는 우선 원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요.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과 함께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가 제법 됐어요. 네. 2013년 몇 월에 취임하셨죠? 예, 9월에. 예, 2년이 채 안 됐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바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1년 8개월 정도 지금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그리고 수력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제공하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한 2, 3년 전만 해도 사실 그 여름철이면은 절전 운동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전기가 좀 부족하면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저희들 사명은 그 전기를 원만하게 공급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는 안전하게 발전소를 가동하는 게 또한 저희들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여건에 한수원이 처했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그런 문제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예, 당시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부품 성정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발전소가 좀 중단돼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저희들이 다 이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서 지금 발전소는 다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다 해결됐다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 원자력에 대해서 신뢰해 주는 거. 원자력을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회사가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다는 걸 믿어주는 거. 거기까지는 아직도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석 사장님이 우리 지역 출신이시잖아요. 익산 함열이 고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성원이 그동안에 많았었는데 어떻게 좀 피부로 느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저희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항상 생각이 나는 게 결국은 저희가 낳고 태어나고 어릴 적 공부했던 지역에서의 어떤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그 고향의 분들의 어떤 그 후원, 믿음 이거에 대해서 보답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원에 꼭 보답을 잘하는 그런 사장으로 이렇게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는 원자력 발전과 수력 발전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수력과 원자력 합해서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한수원이라고 약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기의 양으로 본다면 원자력의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수력 발전소, 특히 한강수계에 있는 수력 발전소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양수 발전소라고 해서 평소 때 하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낙하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무주에 가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전북에는 무주에 있죠. 그 무주 양수도 이제 저희 한수원 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원자력 발전은 이제 전체 전력이 약 3분의 1 정도를 원자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0여 년 동안 이런 그 압축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는 이 전기의 뒷받침이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중에 3분의 1 정도를 저희 원자력이 이렇게 담당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삶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 발전에 이제 사실상의 뒷받침, 밑받침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의 가장 중추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역시 원자력 발전소가 되겠네요. 그 현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우리가 그냥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거는 1978년도 해운대 옆에 그 고리 1호기에서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23기가 되겠습니다. 2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고리,
월성, 울진,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영광 이 4개 지역에서 23기가 가동 중에 있고요. 굉장히 많네요. 23기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5기를 추가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해외에서는 저 멀리 그 중동의 UAE, 아랍에미레이트 있는 그 바라카라는 지역에 또 4기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 이후로 굉장히 원전 발전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좀 그런 걱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 괜찮겠습니까? 글쎄 이제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저희 이해합니다. 저희가 뭐 화면을 통해서 후쿠시마의 모습을 쭉 보고 그러셨으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아주 당연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좀 이제 차이가 있지요. 뭐냐면은 저희가 그 23기를 운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과 같은 쓰나미나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도 저희는 좀 적은 나라이고 또 발전소의 형태도 저희는 이제 경수로 중에서 PWR이라고 해서 가압 경수로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이번에 문제된 비등 경수로하고는 또 좀 기술적으로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도 저희가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이제 그 안전장치를 대폭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23기 원전에 지금 후쿠시마 후속 대책으로만 해도 1조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추가적인 장치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를 대비해서 10m 이상으로 방벽을 이렇게 다 쌓고 하는 것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도전, 자연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결국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그런 노력과 역량을 믿어주신다면 안전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는 그 비상발전기가 수중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약간 지반이 낮은 데 있다 보니까 쓰나미로 인해서 바닷물이 넘쳐오니까 그 물을 퍼내지 못하고 이제 비상발전기가 물에 잠긴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좀 더 높은 데 올린다거나 또 이제 이동형 발전차, 자동차를 이제 좀 자동차에다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만에 하나 비상발전기에 문제가 생겨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후속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발전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대비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될 걸로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뭐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무튼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게 된 지가 한 30여 년 넘었죠.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누적 발전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 5월인가요? 저희가 3조 킬로와트-아워를 넘었습니다. 3조 킬로와트예요? 3조 킬로와트-아워는 이제 사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딱 실감나진 않으실 거예요. 보통 저희가 보니까 3조 킬로와트-아워면 서울 시민이 65년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그 3조 킬로와트-아워를 저희가 생산해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가 50년 전하고 비교해 본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전기의 뒷받침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뒷받침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꼭 지켜가야 된다. 뭐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대량 생산하는 데 있어서 대량 생산이라 하면 또 경제적인 생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에서 원자력 발전이 유용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전기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쌉니다. 과거 40년 동안 뭐 49%밖에 안 올랐으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생산되는 전력의 한 55% 정도가 산업용입니다. 저희 집안에 쓰는 거 외에 그 아까 말한 제조업들이 쓰는데 거기에 싸게 전력을 공급한다는 크게 의미가 있죠. 바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니까. 전기요금이 비싸면 아무래도 그 만드는 제품 가격도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환경적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뭐 환경이라면 여러 가지 의미를 합니다만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저희 이제 기후 변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는 거는 결국 온실가스가 그 주된 그 원인이라고 하고 있고 네. 온실가스는 화석연료, 그러니까 화석연료라는 거는 석탄, 석유, 가스 이런 화석연료에서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희 원자력은 온실가스, 소위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원자력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이런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그 환경 친화적인 발전원이다라는 새로운 그런 그 시각이 있습니다. 예. 원자력 발전이 환경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개념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원자력 발전은 가장 큰 문제가 발전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소위 방사성 폐기물에 오염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숙제로 남아 있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환경하고 관계없을 거다. 오히려 환경과 반하는 에너지원이다. 이런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지금 신재생과 원자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자로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만 두고 보더라도 이 친환경적일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이제 한수원의 슬로건이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뭐 이해가 될 듯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슬로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이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 원자력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지금 혹시 북경에 최근에 가신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경은 아침에 북경 시민들은 일어나서 오늘의 가시거리가 얼마가 될지가 첫 번째 그 관심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시거리가 100m가 채 안 됩니다. 저도 뭐 재작년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북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의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우리도 뭐 보면 미세먼지로 고생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이런 것들하고 비교한다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친환경적이라는 말에 그렇게 달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 대신에 다른 걸 이용하게 되면은 환경 훼손이 아주 심각해진다. 그럴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역설적으로는 균형 있는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대로 생각하고 또 아닌 건 좋은 것대로 같이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창의 운곡 저수지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생긴지 잘 아시죠? 네네. 그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저도 처음에 저희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저희 전북 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영광에 있잖아요. 근데 영광이 우리 지역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바로 고창이 근처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영광 발전소 갔다 오면서 그 운곡습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생긴 일은 이제 처음에 그 영광 발전소 지을 때 거기 이제 발전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확보 차원에서 그게 저희 한수원의 땅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사 가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좀 수몰 지역이 된 거죠. 주민들이 거기 사셨는데 수몰 지역이 되면서 이제 운곡 저수지가 됐고요. 주변에 습지가 생겼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지역을 잘 보존해서 지역민들에게 또 새로운 가치를 남겨드릴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주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진다면 그것도 또 충분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주의 한옥마을이 뭐 전 국민이 한번 가보고 싶은 동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곡 습지도 잘 개발하면 뭐 람사르 습지라고 하던데 하면 요즘 뭐 워낙 환경 친화적인 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기꺼이 저희가 후원하고 하여튼 운곡 습지를 국민들에게 또 새로운 형태로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지금 저희도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참 아름다워요. 또 자연 풍광이 뭐 그렇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뭐 특히 이제 전라북도 저런 지역
걸 잘 개발해서 잘 예. 이제 잘 가꿔서 네. 이런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예.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냉각수가 필요하니까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겠고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또 이전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 이제 저수지가 생겼고 주변에 습지가 생겼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 어찌 보면 이제 지금이라도 저거를 네. 아주 잘 관리해서 돌려드린다면 예,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반환경적인 원자로가 또 아름다운 그 자연을 새롭게 탄생을 시켰다. 예. 이렇게 본다라면 뭐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 저 여름철 이제 돼가지고 전력 수요가 해마다 보면 급증하면서 참 그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어려움이 많던데요. 올해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한 2, 3년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전 운동도 하고 했는데 금년은 전반적인 사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가 뭐 아주 여유롭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금년 또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네. 이제 전체적으로는 크게 굉장히 그 긴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제 그 전기를 쓰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커지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여름에 뭐 에어컨 이런 거 없이도 잘 없이 살았지 살았죠.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지금은 뭐 그게 더 많이 쓰니까 네. 그 다 전기가 없이는 안 돌아가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발전소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첫 번째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기 때문에 거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큰 그 책임을 맡으셨더라고요. 세계 원전 사업자 협회장. 네, 예. 이게 뭡니까? 세계 원전 사업자 협회라는 건 1986년에 이제 체르노빌이 난 이후로 예. 원자력 사업을 하는 발전 사업자들끼리 모여서 예. 이제 원자력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공통의 노력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한 천여 개 회원사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경년으로 2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이제 금년 총회는 10월 달에 카나다에서 합니다. 예. 이제 카나다에서 할 때 이제 이제 차기 총회 장소를 정하는데 예. 차기 총회는 서울로 이제 한국이죠, 정확하게 한국으로 정했고 차기 총회를 하는 주최하는 국가가 그 이제 금년부터 그때까지 그 완호의 회장을 맡습니다. 이제 저희 한수원이 회장사가 되고 제가 이제 그 세계 그 원전 사업자 협회 회장 역할을 2년 동안 수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17년도 우리나라에 한 1000여 명의 세계 원자력 산업계의 리더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대단한 행사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전 세계 원전 사업자들이 다 모이는 거고, 이거는 국민들께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 원자력 지금 그리고 원자력 사업을 아무나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 후진국에서는 거의 없죠. 되게 선진국 사업입니다. 이게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안전을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실 때도 우리가 정말 저런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구나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안전 문제를 위해서 전 인류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벌써 준비에 들어가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그 카나다에 가서 저희가 인수해올 때 차기 총회의 비전 이런 것도 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미 준비 작업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니까 잘 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 또 더 나아가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오늘 뭐 무엇보다도 이게 고향에 와서 우리 전주 MBC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그 고향의 도민 여러분께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대화 중에 많이 했습니다만은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저희 한수원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한수원의 직원들은 만여 명입니다만은 만여 명의 직원들 대부분은 한 80% 이상이 다 기술자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원전 기술자들이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잘 해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한수원이 아주 정말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2017년도 큰 행사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한수원 사장님으로 자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제 임기 동안이 해야겠죠. 뭐 무슨 협회 회장 직을 또 수행하려면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굉장히 바쁘신데 우리 또 전주 MBC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